기후위기 정보 공시, 이제는 법정 공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엊그제 스페인 남부 도시 말라가의 기온이 섭씨 29.9도까지 오르며 12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엊그제 기준으로 국내 62개 관측 지점 중 93.5%인 58곳에서 12월 하루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ESG 공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유럽 지속가능성 성공기준 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 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 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SG 공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인 산업 변화와도 엇나가는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초래하는 단기적 성과주의와 도덕적 해이의 반성이 제기되었고, 투자자 통제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 기준을 사업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관련 기업의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과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무 공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Say on Climate을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회사의 전략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제개혁연대, 그린피스, 플랜 1.5와 함께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전략, 이행 현황에 대해 법정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파리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인류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금세기 내 인간의 활동에 의한 대기 중 온실가스 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합의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로 막아야 한다고 발표했고, 인류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지구 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이 된 요즘 환경교육 현장에서 기후변화란 표현은 기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기후위기 넘어 탈탄소 사회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란 말을 극복 가능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과 함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약속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부분의 변혁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향후 10년의 긴급한 기후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올해 OECD가 이후 10년간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 1위부터 4위까지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입니다. 이것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7년이란 시간 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녹색 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 친화적인 재정, 금융 프로그램 구축, 운영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59조 개정을 통해 기후와 관련한 중대 위험 및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지금 혹은 미래의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기후공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환경법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는 청소년으로서 미래에 관한 우려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는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럽습니다. 기후난민,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와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나 몇십 년 이후의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2022년 수도권 폭언 사태가 그 단적인 예시입니다. ESG 공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꼭 필요한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ESG 공시에 관한 우리나라 법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지침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공시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자율화일 뿐더러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이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자본시장법 제159조가 개정 시행된 2016년 6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시켰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인 저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해 저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하 이유 또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비록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에는 김성주 의원분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한번 노력해보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이고 학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번 각하 결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매우 강력하고 우리 사회를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기후공시를 제도화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현 생태에 안주할 수 없고 변화해야만 우리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는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 원칙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선언되기를 바랍니다.